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다양한 산업의 뿌리가 된다고 할 만큼 응용 분야도 광범위한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기, 전자 등에 흥미가 있고 탐구심이 많은 학생에게 유리한 전공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기계공학과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용인성담대학교 기계과 전윤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기계공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계공학에서는 각종 제품 또는 설비에 작용하는 힘, 운동 등의 역학적 물리 현상을 분석해서 관련 장치의 설계, 제작,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응용 기술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2년제는 기계과라고 하고요. 4년제는 기계공학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계과에서 배우는 학문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품 설계 기술은 CAD, CA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계공학과 4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고체, 유체, 열의 거동과 재료의 특성을 좀 더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역학 분야를 더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시스템 기술은 최근에 늘어나는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운영에 관한 기술로서 메카트로닉스 분야라고도 합니다. 주로 PLC, 마이컴, 컴퓨터 등의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로봇이나 모터 혹은 유공합 장비 이런 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가공, 운전, 조립 기술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 및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이며 제조업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에 반해서 4년제 과정은 상대적으로 공학, 영어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이론적 학문 분야를 좀 더 학습하고 공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최근 기계공학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가공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졸업자의 취업 분야 역시 과거의 하드웨어 위주의 기술에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술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드웨어 위주 교육이 많이 차지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하드웨어 위주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되었고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술 교육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변화는 여학생의 기계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특히 제품 설계 분야에서는 여학생의 섬세한 설계 능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계 분야가 더 이상 남자 학과라고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계공학 기술은 자동차, 선박, 항공, 건설, 화공, 또 반도체, IT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해서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계 분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는 대개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것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도심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 기피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의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졸업 후에 취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기술자로서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으며 경력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연봉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기계공학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게임기, 자동 판매기 등 크고 작은 기계장치부터 대형 산업용 기계까지 기계공학적 지식과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전공자들이 다양한 기업으로 진출이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취업하면 기계공학 기술자나 품질관리사무원, 생산관리사무원, 부품검사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으로 일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계공학 기술자의 경우 주요 산업 분야별 최종 제품에 대한 직무 수행 영역으로 항공기 공학기술자, 자동차 공학기술자, 플랜트 공학기술자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기계공학 기술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기업에서 부품검사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멘토를 만나 어떤 과정을 통해 직업을 찾게 됐으며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하신 선배님이 계시다고 해서 조언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가시죠. 활기 넘치는 멘티들이 만나게 될 오늘의 멘토는 누구? 반갑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부품 품질 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 내 부품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는 김경훈 멘토. 오랜만에 저희 후배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선배님, 그 기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는 이제 부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조립해서 품질 보증을 한 뒤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설계 품질과 제조 품질이 일치하는가 제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계과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우리 후배님은 어떻게 기계과에 진학을 하게 되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진로 때 기계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적인 면에서 많이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분과. 기계과라는 특성이 많은 산업이 미치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대조를 진학을 했다면은 첫째로 이제 취업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 그 취업한 후에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또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기계과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기계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학과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과목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서 경중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기계 제도와 기계 설계, 도면 해독, 가장 중요한 게 도면 해독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기계 산업에서 도면을 보지 않고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면 해독 부분은 단기간에 이룰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기계과 졸업 후에 기업으로 진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업무가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본다면은 전산응용 기계제도와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이 부서에 있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둘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가 되겠는데요. 서류 면접을 많이 통과하고 실제로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한 취미 활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만드시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선배님, 그럼 마지막으로 학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만 쌓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스펙과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입사 지원을 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그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것 외에도 나의 이야기를 갖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취업에 고민이 많았는데 선배님 만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취업에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기계과 화이팅! 네, 멘토를 통해 기계공학과 전공자들이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기계공학 전공자들은 기업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직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기계공학은 타학문과 융합해 미래지향적인 산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 등의 연계가 중요하게 되면서 메카트로닉스 공학, 제어 계측공학 등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자,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기술자, 온실가스 저감 장치 기술자, 고효율 엔진 기술자, 친환경 생산설비 기술자 등 기계공학 전공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연료 전지를 연구하는 멘토를 만나 대학 시절 어떤 진로 고민을 했으며 또 어떤 노력으로 현재의 직업을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멘토를 함께 만나보시죠. 에너지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이곳에서 멘토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료전지연구원 박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박석주 멘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해양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분야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화 등의 신에너지를 모두 합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단위전지,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연료전지를 운전하기 위한 주변 장치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일반 사람들이 전기와 화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공학과 유체공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열공학과 유체공학을 전공한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원래 어떻게 나갈지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학을 진학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석사를 마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박사 선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 뜻을 볼 만한 게 있다. 그게 너한테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를 진학하게 돼서 이제 정말 더 깊은 학문을 하고 들었죠. 많은 연구소가 있지만은 제가 하는 분야에서 좀 더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까는 에너지기술연구소가 그래도 가장 미래지향적이었고, 처음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취업을 한 게 아니고요. 화석에너지연구부에 취직을 했어요. 그쪽에서 이제 필터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 필터라는 아이템이 사실은 그냥 그 부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재 자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찾아냈죠. 제가 과감하게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걸 바로 신재생에너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연료전지 쪽으로 전환을 해버렸죠, 연구부서를. 물론 모든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이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을 열심히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 분야는 기계, 재료, 화학, 화공, 전기, 전자 등 여러 공학들을 아우르는 융합공학입니다. 그러므로 기계공학 전공자들은 먼저 학부 때 기계공학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면 타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 내용을 주제로 하는 학위 논문이 있으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 기계공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밟는 것이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쉽지 않다면 일단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원에 입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 분야를 수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후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고체역학, 동력학, 자동제어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풍력 분야가 적합할 것이고,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을 전공하신 분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2차 전지 분야에 적합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구체적인 꿈을 정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꿈을 정해야 현재 하는 공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의 혜택인 휴대전화, 컴퓨터, 이동수단, 기기 등은 모두 기계공학의 기술을 통해 설계되고 생산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한 기계공학 분야 또한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사회에 나와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의 전공의 배움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Slow dancing, anything I want, only when he's with